저는 백병인이라고 하고요. 올해는 제가 모두의 연구소에서 펀LM 랩이라는 랩에서 한 2시즌 정도 이제 LLM, 그 에이전트 이런 주제로 이제 연구활동을 했었고요. 올해 9월부터 제가 이제 스트럭텀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새로 이제 창업하게 돼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이 도큐먼트 AI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요 내용은 저희 그 펀LM 랩에서 얻게 된 인사이트, 그리고 또 이제 스트럭텀 대표로서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 고객의 니즈를 통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제 도큐먼트 AI, RAG 뭐 이런 걸로 정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정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저 현장에서 이제 얻게 된 고민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을 만한 그 고민들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도큐먼트 AI나 RAG 이런 거는 그 고민의 어떤 솔루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그럼 그 고민은 뭐냐? 간단합니다. LLM이 이렇게 핫한데 왜 LLM으로 돈을 벌었다는 회사는 엔비디아밖에 없을까? 네. 굉장히, 그럼 현장에 다녀보면 기업 고객들이 AI에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AI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고객은 정말 단언컨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객들은 AI에 돈을 쓰지 않으실까요? 아마도 이런 거겠죠. 투자를 하자니 이거는 이제 수십억 단위의 버짓이 필요한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자니 뭔가 이 미덥지 못한 이 부분, 말로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게 뭘까? RAG, 라그라는 이 주제는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 장표는 제가 이제 지난달에 저희 고객사랑 이제 컨설팅 했던 자료에서 이제 가져와 봤어요. 왼쪽에 보시면 그 고객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무역 지식인 그래가지고 되게 전문적인 질문을 하세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답을 전문가들이 달아주시는데 꽤 유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이 막 일주일에 다 달리기도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이거를 GPT-4 정도 되면 답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지식인은, 그러니까 전문가는 분명히 그 아야타 규정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이렇습니다 라고 근거 있는 답을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는 GPT-4는 할루시네이션을 합니다. 설마 드라이드 코코넛이 위험하겠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검색기를 달아주니까 놀랍게도 빙으로 서치를 해서 아야타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와서 정확하게 규정을 언급하고 전문가처럼 답합니다. 이 사례를 보여드리니까 고객사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거 내년에 시범사업 해야겠네. 하기로 하셨는데요. 이게 뭔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고객은 이 정도가 돼야 돈을 쓸 용의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GPT-4가 항상 저렇게 검색을 하면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금 보셨던 구조를 그냥 간단하게 다시 이제 라그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객이 질문을 하면 오픈 AI가 뭔가 서칭을 하겠죠.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다가 운 좋게 아야타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잘 얻어오면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LLM 성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진짜 고객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건은 그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느냐예요. 정보를 정확히 찾을 수만 있으면 LLM들이요 답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검색 기반으로 답을 하려고 하는 이슈가 생기죠. 과연 이 검색이 우리 그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오는 걸 보장하는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긴 할까? 왜냐? 굉장히 많이 유용한 정보들은 사실은 이 검색 엔진이 접근할 수 없는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숨겨져 있어요. 어찌어찌 접근한다고 칩시다. 이거 믿어도 되나? 아웃데이트 된 거 아닌가? 혹시 가짜 아니야? 이것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이 모두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도큐먼트 AI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검색 엔진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한 그 8, 9% 정도가 뭐 PDF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엔터프라이즈에서 유용한 정보들은 80에서 90%가 PDF 같은 비정형 데이터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 비정형 데이터들은 그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오픈 AI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로 기반으로 답을 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비정형 문서에서 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도큐먼트 AI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되면 굉장히 뭐 유용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실제 도큐먼트 AI는 LLM 기반 시장 뭐 규모가 연 한 20%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한 10% 정도 더 보십니다. 30% 이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제 도큐먼트 AI 기반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들을 심심찮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큐먼트 AI가 하는 게 뭐냐? 자, 비정형 문서를 구조화한다라고 할 때 이 비정형 문서가 뭐냐? 왼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논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일부러 PDF가 아니고 이제 HTML을 골랐어요. 자, 사실 PDF로 HTML로 한번 변환한 결과를 가져온 건데요. 자, 이걸 보시면 본문이 전부 다 다시 그 태그로 다 깨져 있습니다. 시멘틱한 구조가 다 깨져 있어요. 왜냐? PDF든 HTML이든 사실 이것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데이터만 갖고 있지, 이거의 시멘틱한 구조가 보존된 문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오른쪽 거는 뭐냐 하면, 예, 똑같이 웹에서 가져온 건데, 얘는 그 archive.org에서 X만 O로 바꾼 AR5 그 org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 그 GPT한테 뭘 물어보면 얘가 논문 같은 관련된 걸 물어보면 그 사이트를 뒤져요. 예, 왜 그걸 뒤지나 해서 이제 봤더니 그쪽은 논문 하나 까보면은 이렇게 앱스트랙트, 그리고 그 앱스트랙트 내용 어떻습니까? 그 문서의 구조가 살아있죠. 예, 이런 걸 구조하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비정형 문서에서 이런 시메틱 구조를 복원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활용을 위해서. 이런 구조화는 비단 뭐 정보를 추출해서 질문 답변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기존 IT로는 불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해줘요. 예. 예를 들어 뭐 전통적인 프로세스 같으면은 이미 IT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많이 자동화를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분절 지점이 생긴다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뭐 상업송장 같은 문서들, 회사들마다 포맷이 다 다르세요. OCR로 아무리 이거를 잘 구조화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막 수기로 이거를 읽어서 입력을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 프로세스의 분절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의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IT로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만약에 도큐먼트 AI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자동화 시켜준다면 프로세스가 통합되면서 굉장히 프로세스 혁신을 가져오고, 심지어 뭐 이런 무역이나 물류 도메인에서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라그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왼쪽은 이제 아마 챗 PDF 이런 서비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PDF 하나 업로드하고 요거 기반으로 질문하면 답변하는 서비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뭐 저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납품해봤습니다. 예, 요런 것들은 이제 요런 라그를 이제 비유컨대, 만약에 이런 라그 없이 LLM이 그냥 답을 하게 하는 거를 뭐 클로즈북 시험이라면 이게 관련 정보를 주고 답을 해라라고 하는 건 일종의 오픈북 시험 같은 거다. 멋진 비유인데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아이아타 케이스 생각해 보시면, 예, 이거는 관련 정보를 LLM이 찾아서 참조해서 얘기를 했죠.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케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른쪽 케이스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왼쪽은 그 질문 맥락의 범위를 이미 사용자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맥락 범위가 닫혀 있고 그 닫힌 정보 기반에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마치 어디 오픈북 시험이긴 한데,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 이 도서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서 답을 해. 자, 인터넷 스케일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거는, 예,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답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찾는 게 더 큰 문제가 돼요. 왼쪽은 이미 잘 하고 있죠. 챗GPT가 요즘 PDF 올리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라그를 시도했던 많은 스타트업들을 좌절시켰죠. 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수식을 쓰시면 조금 잘 이해하시는 아주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닫힌 맥락과 열린 맥락의 문제는, 자, 맥락 컨텍스트 C와 유저의 질이 X가 주어졌을 때 답을 해라 Y 라고 했을 때, 닫힌 맥락은 유저가 C랑 X를 다 줍니다. 예, 그러면 C와 X를 기반으로 Y를 뽑는 문제가 돼요.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열린 맥락의 문제는 저렇게 수식으로 쓴다면 저렇게 되겠죠. 예. 굉장히 넓은 C인데 어느 C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굉장히 넓은 C에서 C 오버 X를 찾아야 돼요. 이게 뭐냐? 이 지리를 보건데 이게 어떤 맥락이지? 예, 이거를 추론하는 맥락 추론의 문제가 있고, 맥락이 좁혀진다면 문제는 사실은 닫힌 맥락의 문제랑 같아져요. 예, 그러므로 맥락 추론이 더 어렵죠. 죄송합니다. 여기 뭐가 하나 빠졌네요. 아까 RAG의 이슈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가, 거기 접근 가능한가, 얘가 믿을 만한가 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PC 오버 X, 즉 맥락 추론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 챗GPT가 PDF를 올리면 제대로 하는데 이제 라그를 할 게 있을까요? 자, 지금 저는 아직 닫힌 맥락의 라그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락이 닫혀 있다면 진짜 할 게 없어 보여요. 예,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 꽤 쓸만하게 답변을 합니다만 얘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예, GPT-4에다가 논문 하나만 PDF를 올려도 토큰이 30에서 40K 정도 되고, 비용 계산기 해보시면 질이 하나당 한 500원 정도가 들어요. 예, 그 파일을 올리는 어시스턴트 비용은 제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고 싶은 고객들 입장에서 왼쪽이 이게 내가 채택 가능한 솔루션인가? 아닐 수도 있죠. 질문 하나당 500원씩을 비용으로 지불해 하고도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낼 만한 그런 서비스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시면 가능하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럼 기존 라그는 내가 참고해야 될 정보 전체를 참조하지는 않습니다. PDF 하나가 있으면 이걸 적절히 잘라서 질의와 관련된 부분만 가져와서 참조해서 답을 하게 하는, 자, 이런 솔루션이 기존에 우리가 라그로 했던 것들이죠. 분명히 훨씬 저렴하지만 똑같이 내가 가져온 부분이 정확하게 질이랑 잘 매치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기존 라그는, 자, 이제 이게 참고해야 될 문서가 비정형 문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비정형 문서이기 때문에 라그는 보통 이제 청크 임베딩을 쓰시죠. 사실 이게 되게 나이브한 방법이에요. 왜? 내가 참고해야 될 문서가 비정형 문서야. 구조화가 안 돼 있어. 그런 방법은 그냥 길이로 단위로 잘라요. 500 토큰 단위로. 그래서 자른 걸 임베딩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른 것들을 이제 임베딩 모델로 해서 벡터DB에 넣어놓고 질의와 가장 가까운 코사인 유사도로 해서 가장 가까운 관련 정보를 찾아서 질의 뒤에다 붙여서 아마 답을 만드시겠죠. 그게 우리가 많이 하던 라그인데요. 자, 나이브한 청크 임베딩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서비스를 고객사한테 제공해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냥 청크 임베딩으로 일단 해보니까 청크 안에 이게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각주, 심지어는 푸터의 제목, 그리고 청크 안에서도 단락이 나뉘어요. 이렇게 어지러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청크에 저 제목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저것만 잘라내도 답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목은 이 논문의 맥락 전체를 대표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표현인데, 얘가 청크에 들어가서 임베딩에 포함되어 버리는 순간 그 단락이 앱스트랙트랑 굉장히 유사해져요. 예, 의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의미적으로 가까운 걸 가져오려고 할 때 저렇게 가비지가 청크 안에 들어간 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만 쪄놔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비단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9월에 어도비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PDF 트리아지라고, 쪽에서 이렇게 논문을 잘 이렇게 단락별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페이지 리트리버나 청크 리트리버를 했던 거 대비 단락화를 잘 해서 정확하게 단락을 가져와서 라그를 했더니 답변 퀄리티가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50% 이상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예, 분명히 이런 좋은 텍스트 세그멘테이션이 인베딩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 외에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용자의 질의를 그대로 라그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질의를 한번 해석해 주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재밌었던 게 작년 12월에 나왔던 거죠.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질의를 하면 질의를 바로 비교하지 말고 LLM한테 이 질의에 대해서 네가 한번 답변을 해봐. 가상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가상적인 답변과 비슷한 거를 벡터DB에서 찾아. 라고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용자의 질의가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굉장히 짧고 애매한 질의와 의미적으로 비슷한 걸 찾으시면 엉뚱한 걸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닫힌 맥락의 RAG도 얼마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맥락이 열려 있으면 지금까지 라그 방법론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 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은 맥락이 열려 있지만 굉장히 많은 참고해야 될 정보가 있지만 이걸 전부 엄청나게 성능 좋은 벡터DB에 넣고 100만 건, 1000만 건, 1억 건 이상 되는 그 관련 정보에서 질의와 관련된 걸 찾으려고 하셨죠. 자, 벡터가 개수가 많아지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고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사적인 방법을 쓰시면 정확도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정확도가 최대한 덜 떨어뜨리는 방법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계시죠. 이것도 정말 좋은 사업 모델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정확도의 딜레마 자체를 안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여기 세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맥락을 좁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예. 도서관 전체를 이렇게 뒤지지 말고, 필요한 책을, 드넓은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여러분 도서관에서 어떻게 찾으십니까? 자, 도서관에는요, 여기 보면 왼쪽에 듀이의 10진 분류법 이런 거 있죠. 예. 여러분들, 내가 뭐 사회과학 서적을 찾고 싶다. 모든 도서관을 다 안 돌아다니시죠? 300번대에 서고로 가서 정확하게 내가 관련된, 그래서 10진 분류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주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도서관 다 뒤질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을까? 분류 체계를 따라가면 맥락을 좁힐 수가 있다. 이런 방법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네. 정보 체계가 그러니까 구조화된 정보 체계가 있다면, 예, 그러면은 AI가 요즘 이제 트리 오브 소트 이런 식의 이제 그 트리 구조를 따라가는 프롬프팅 기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롬프팅이 정보 체계를 따라가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전에 한번 구축했던 그 챗봇 사례에서 한번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재미있는 예시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서비스 체계가 이렇게 훨씬 큰 트리로 구조화되어 있는데요. 예.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용자가. 예. 구매항인서 이거 첨부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상담원은 보통 제가 이제 요걸 데이터를 보니까 상담원이 답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상담원이 발언의 8, 90%는 역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역질문을 해서 충분히 작성 방법까지 가면 지금 이게 사전 발급인가 사후 발급인가 이거를 고객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보통 GPT-4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구매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 정답이긴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좁히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오히려 사용자한테 필요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맥락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면 그
구조화된 정보를 따라서 답을 줄 수가 있죠. 예.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인데요. 예. 굉장히 많은 이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어 모델이 굉장히 많은 도구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툴 LLM 이런 것들이 프롬프팅 기술에 많이 나와 있죠. 보면은 아까 그 TOT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체계를 따라서 적절히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중에는 도큐먼트 AI 같은 것들 혹은 뭐 다양한 API, 검색이 필요하면 검색을 할 수도 있고 DB를 뒤질 수도 있고 혹은 멀티모달로 맥락을 확인할 수도 있고 유저도 도구가 됩니다. 예. 유저도 LLM한테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체계화된 맥락에서 어떻게 유저의 맥락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 예. 어쩌면 라그처럼 모든 걸 다 뒤지는 방법보다 훨씬 정교하게 예.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요약하자면 정보 맥락의 구조화가 필수적이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도큐먼트 AI는 이 구조화를 위해서 적어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오늘 드렸습니다. 저희 스트럭텀이라는 회사가 사실 스트럭텀이 구조체라는 뜻입니다. 예, 아까 듀이의 십진분류법처럼 그런 구조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으면 고객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뭐 저희 생각을 또 이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오늘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짧은 시간이지만 뭐 질문 답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